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입니다. 이털남 목요일 편은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가 방송됩니다. 오늘 새로운 이야기는 뭐죠? 오늘의 사는 이야기는 죄인이라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한 엄마의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놀라운 건 이런 생각을 하는 엄마들이 제법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엄마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의 특산품 사는 이야기가 팟캐스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직접 들려드립니다. 때론 웃음 짓게, 때론 눈물 짓게 만드는 이웃들의 사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준호, 최규화, 이은영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안녕하세요. 사이다의 이준호입니다. 최규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왜 이리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까지 고양 요번 주 들어서 네. 고양 터미널 화재, 네. 그 다음에 시흥공단에서 또 화재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방송을 하는 시화공단. 시화군요. 예. 네, 시화공단에서 화재가 있었죠. 네. 그리고 장성 요양병원에서 네. 이- 거기가 많이 돌아가셨죠 예, 지금. 예. 아, 네. 참. 그리고 도곡역에서도 방화가 일어나고, 네. 아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고가 자꾸 나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사실 지하철 타기가 겁나요.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막 일어나는 것이 뭐 가치 판단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세월호 사고라는 아주 대대적인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데 그 덕분에 사실은 예전 같으면 알려지지 않을 사고들도 아니면 조금 그냥 지역면에 이렇게 나올 사고들도 네. 이제 전국적인 이슈로 좀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 예. 고양 터미널 화재나 장성 요양병원 화재는 그렇죠. 거기는 뭐 그거는 사망자가 큰 많이 사고였죠.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원전이 되게 걱정이 돼요. 요즘 되게 무섭잖아요. 무섭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안 그래도 원자력 발전소 사실 믿기 어렵거든요 지금. 그렇죠. 노후돼 부품도 있는 개판 데다가 써가지고 다 네. 걸렸잖아요. 근데 계속 가동 멈추지 않고 이미 늙어서 수명이 다 된 것까지도 수명을 늘려가지고 또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참 불길한 이게 자꾸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 저러다 혹시 원전에서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래서 정부가 뭐 이제 국가안전처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참 그 역시 잘 기능이 잘 돼야 될 텐데. 이 와중에 네.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또 얼마 전에 또 안전사고로 한동안 저희 방송에서 빠져 있었던 강현준 PD가 네네네네. 안전사고 부상 아직도 부상에 시달리면서 목발 짚고 목발 짚고 여기 나왔어요. 로보캅처럼 걸어서 오늘 드디어 방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박수라도 한번 보내야 예, 되나요? 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출퇴근하고 강 PD 있지만 뭐 한마디 안 하실 건가요? 네, 우리 역시 강 말이 PD가 없네요. 예, 보통 때는 말을 잘하면서 꼭 방송 되면 저렇게 말이 없더라고요. 네. 네. 자, 오늘의 사는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사는 이야기는요. 둘째 생각 전혀 없습니다. 난 죄인이니까요. 라는 제목의 사는 이야기입니다. 5월 11일에 오마이뉴스 지면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소개된 글이고요. 전소현 시민기자가 써주셨습니다. 네, 어떤 죄를 지으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이가 한밤중 갑자기 잠에서 깼다. 이 녀석도 잠 설치나 보다라고 생각하기엔 짜증 섞인 울음소리가 오늘따라 날카롭게 들린다. 재호나 왜? 하며 아이 몸을 일으키려 아이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었을 뿐인데 이미 내 몸이 느낀다. 이 녀석 지금 고열이 나고 있다. 불이 나게 채운 개를 아이 한쪽 귓구멍에 가져다 댔다. 너무 심하지는 않기를.
하지만 이미 열은 40도였다. 오랜만에 연휴를 즐기다 출근을 해서 그런지 더 천근만근이었던 몸이었다. 잠자리에 들어서는 아이 옆에 잠을 자면서도 아이의 뒤척임 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이 녀석은 몇 시간 전부터 이런 열에 시달린 걸까? 눈물이 핑 돌았다. 우는 녀석의 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으며 해열제를 먹였다. 수건이 닿을 때마다 아이는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찢어질 듯한 소리로 울어댄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응애 응애가 아니라 악 하는 비명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119에 전화해 응급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연결된 직원은 일단 응급실에 가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처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금 해열제를 먹이고 옷을 벗겨두고 물수건을 대주고 있다면 좀 더 기다려보라고 했다. 한두 시간이 지나서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때 응급실로 가라고.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계속 나한테 설명을 하지만 내 청신경은 온통 아이의 울음소리에 가 있었다. 아가야, 제발 열 떨어지거라, 떨어지거라 애원하며. 다행히 2시간 뒤 아이는 열이 잡혔다. 37.2도. 열이 떨어졌음에도 흐느끼는 아이를 보며 일을 다니고 있는 내 자신을 또다시 자책하게 된다. 복직을 하고 저녁 늦게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찾을 때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내게로 엉금엉금 기어온다. 그리고 종일 그리웠을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내 다리를 꼭 붙잡는다. 내가 복직한 뒤 아이는 어리광이 늘었다. 엄마에 대한 집착도 늘었다. 품에 안기면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 모습이 서러워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는지 모른다. 그래도 이게 아이를 위한 길이고 먼 훗날 내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위한 길이라며 다음날 아침이면 아이를 다시 어린이집에 맡긴다. 저녁 7시에 찾으러 올게 라고 말하고는 어린이집 문을 닫아버리는 나는 참 매몰찬 엄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자책과 자위를 반복하고 사랑스럽지만 귀찮기도 한 아이를 어르고 달래며 보낸 한 달. 고열에 시달리다 잠에 빠진 녀석을 바라보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건강히 잘 클 아이를 괜히 어린이집에 맡겨서 이 고생을 시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운다. 신랑은 집에서 키워도 아플 아이들은 다 아프다며 위로를 했다. 새벽 4시 머릿속은 엉망이었다. 이제 2시간 30분 뒤면 나는 또다시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에 가야 한다. 아니, 정말 가야 할까? 애가 이렇게 아픈데. 친정엄마, 시어머니 모두 일을 나가시니 부탁할 곳도 없고 일단 열이 떨어졌고 별 이상 없어 보이니까 어린이집에 맡겨도 괜찮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열이 있다는 건 어딘가 이상이 있다는 건데 병원에 들쳐업고 달려가야지. 근데 이제 복직한 지 겨우 한 달 됐는데 벌써 아이 때문에 연차를 쓰면 애 있는 엄마들은 어쩔 수 없어 하는 소리를 들을 텐데. 옆에서 잠든 남편과 아이를 번갈아 보았다.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아이 아빠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어제처럼 출근을 하고 어제처럼 업무를 보고 어제처럼 퇴근을 하고 나서 나한테 묻겠지. 애는 어때? 라고. 새벽 5시가 돼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해보니 다행히 오늘 비번이라 하셨다. 출근길 아이를 안고 친정으로 가서 죄송하지만 아이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리고 아이를 안겨드렸다. 어린이집이 아니라 엄마한테 부탁했으니 일단 다행이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엄마는 무슨 죄로 쉬는 날 아이를 봐주고 나는 일도 손에 안 잡히면서 이렇게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오늘 업무는 제대로 마칠 수나 있을지 초조하게 친정엄마의 전화를 기다렸다. 아이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면 왜 열이 났는지 알려주신다고 했으니. 오후 3시가 넘어서 친정엄마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이가 목감기에 걸려 열이 났다고 하며 약을 쥐어왔으니 시간 맞춰 잘 먹이면 될 거라 했다. 지금은 밥도 잘 먹고 잘 놀고 있으니 걱정 말고 일 잘 보고 오라고. 한시름 놓았지만 아이를 보기 전까지 답답한 마음은 여지없이 이어졌다. 이 녀석은 지금 날 얼마나 원망하고 있을까? 자기가 이렇게 아픈데 곁에 있어주지도 않는 엄마한테 얼마나 서운해할까? 평소 같으면 웃어넘겼을 상사의 19금 유머. 평소라면 속으로 한번 시원하게 욕하고 넘겼을 상사의 질타. 짜증나는 관계의 부딪힘. 이 모든 게 오늘따라 힘들었다. 직장맘의 고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며 하루를 보냈다. 그나마 오늘 일이 많지 않으니 망정이지. 일까지 많은 날이었으면 아마 일은 손에 안 잡히고 마감은 다가오고 퇴근 시간에 맞춰 아이를 보러 가지도 못하고 또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오늘은 8시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애아빠 아니면 친정엄마가 찾으러 갈 거예요. 하고 전화통을 붙들고 있었을 거다. 정말 나는 이 생활을 해야 하나? 할 수 있을까? 정말 주변의 말처럼 나 죽었소 하며 5년만 버티면 되는 건가? 어떤 사람들은 엄마들 돈 욕심이 애 인생 망친다고 하는지도 모른다. 자기가 조금 아껴 쓰면 될 것을 허영심에 돈 벌면서 애만 고생시킨다고. 그런데 정말 그건 아니다. 남편 혼자 벌어서는 당장 오르는 전셋값을 채우기도 빠듯하고 아이한테 별로 대단한 걸 해주지도 않고 그저 먹이고 입힐 뿐인데도 한 달에 아이 앞으로만 50만 원은 든다. 직장맘의 행복감은 아이가 어릴 때는 말도 안 되게 떨어져 있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다. 이 시기만 잘 버티면 경력 단절 없이 끝까지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나중에 아이가 원하는 곳에 돈을 쓸 수 있게 돈을 모아둘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아이가 아픈 날, 아이가 엄마를 보면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달려드는 날, 가끔 잘 놀다가도 엄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는 날이면 내 인생 계획, 내 삶의 목표, 내 꿈, 이런 것 따위가 다 무슨 소용인가 싶다. 이런 마음에 아마 난 내일도 모레도 쭉 죄인 아닌 죄인 같은 엄마로 지낼 것 같다. 이제 1525일만 버티면 된다. 1524일, 1523일 하는 다짐과 함께. 세상은 엄마도 일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 수 없게 됐는데 출산은 장려한다. 30평 아파트의 집에 아이 20명을 넣어두게 하고는 그 안에서 아이를 봐줄 테니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한다. 그나마 그 30평 안팎의 집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 같은 엄마는 복받은 거란다. 하루하루가 딜레마의 연속이다. 정부는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정책,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정책을 내놓느냐고 바쁘다. 정책이 있고 매뉴얼이 있고 제한이 있으면 뭐하나. 관리 감독, 정책 유지, 실행 피드백은 없는 세상에서 나 같은 죄인 엄마는 늘어날 텐데. 둘째 생각은 있느냐는 동료의 질문에 정말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한다. 아픈 내 아이를 위해 마음 편히 연차도 못 쓰는 한심스런 엄마를 둔 가엾은 아이가 이 땅에 둘이나 되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상당히 마음 편하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 대목이 없었거든요. 분량이 그래서 없어. 아주 편하게 감상했어요. 이렇게 고민스럽고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그렇게 네. 마음 편히 들으셨다는 아주 겁니까? 편하게 들었어요. 네. 눈을 지그시 정말 감고. 피도 눈물도 없는 네. 분이군요. 사실 저는 이제 우리 둘째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 왜냐면 둘째도 어린이집에 제일 마지막에 남은 애였거든. 내가 좀 많이 데리러 갔는데 가면 애 혼자 있어. 몇 시 정도에 데리러 가셨어요? 그때 한 7시인가 그랬어요. 그때 가면 애 혼자만 있어. 아유, 그 아, 속상하겠다. 그러면 아유.
그 아이의 그 뒷모습을 보면 네. 그거 막 약간 울컥하는 거야. 좀 마음이 너무 짠하고 좀 미안하고 친구들은 다 막. 먼저 가는데 그렇지, 다 가고 혼자 남는 있잖아. 게. 그래놓고 혼자 이제 와서는 자기 얘기 아니라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들으셨다는 얘기. 이제 전 다 끝났거든. 얄미워. 네. 아니 우리 저 최규하 씨도 이제 딸이 조금 있으면 100일이죠? 예, 다다음 주네요. 다다음 주면 이제 100일입니다. 벌써 100일이에요? 사람 되는 겁니다. 아, 뭐 이제 이런 이 글에 나온 처지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네. 예, 좀 다르죠. 우울한 미래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미래도 아니고요. 그냥 이 아픈 아이를 보는 엄마의 마음, 그게 좀 느껴져서 뭐 저희 아이는 아직 뭐 이렇게 고열에 시달리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는데 안 아프고 크는 아이는 없잖아요. 또 언젠가 이렇게 또 될 거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 뭐 목욕시키고 옷 조금 늦게 입혀가지고 막 울고 이러면 그거 볼 때도 좀 속이 상한데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 뒤쪽에 가서 막 좀 이제 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해놓으신 부분에서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어요. 좀 네. 이거 좀 해주란 말이야. 좀 아. 예? 좀 줘, 해줘 이렇게 좀 마음 놓고 아이 키울 수 있게. 네, 그랬군요. 근데 이 전소연 씨가 글을 참 잘 썼어요. 왜냐하면 이 글을 읽다가 네. 감정이 같이 어. 움직여요. 여기 특히나 보면 뭐 아이가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내게로 엉금엉금 기어온다. 그리고 종일 그리웠을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내 다리를 꼭 붙잡는다. 네. 이런 정말 그대로 막 떠오르지 않아요? 장면이 연상. 예, 장면이 연상이 되면서 아우, 마음이 너무 좀 짠하더라고요. 네. 네, 원래 이 글을 쓴 전소연 씨와 인터뷰를 하려 했는데 너무 바빠서 시간 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글쓴이 인터뷰는 생략하고요. 네. 대신 전소연 씨와 비슷한 처지로 직장 다니며 아이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는 한 아이 엄마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와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편집부의 최유진 기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이런 분위기군요. 네.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최유진 기자, 그 청취자들을 위해서 간략히 인사를 좀 하실까요? 편집부에서 일하고 있는 최유진이고요. 오마이뉴스에서 일한 지는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여 년이요. 어휴, 왕고참이시군요. 네. 참고로 저의 사수. 사수인가요? 제가 그래서 지금 그래서 좀 굉장히 쪼그라져 있습니다. 네. 어떤 최규하 후배인지 기자가 좀 궁금한데. 말을 잘 듣는 후배인가요? 네. 어떤가요? 일을 좀 잘하나요? 노코멘트.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가 듣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얘기.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아니 저한테 노코멘트. 물어봐줘도 저는 대답할 수 있는데 아니, 안 됩니다. 그래요? 묻지 마세요. 네네. 그럴까요? 네. 인터뷰 빨리 진행하시죠. 네,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가 키우는 아이가 지금 몇 살이죠? 다음 달이면 이제 24개월. 24개월. 네, 나이로는 그걸- 3살인데요. 아, 24개월. 3살. 네. 그러면 지금 직장을 다니시면 아이는 어디다 맡기나요? 어린이집. 어린이집이요. 네네네. 죄송한데 조금 길게 말씀해 주세요. 너무 이렇게 제가 좀 당황했어요. 뭔가 좀 더 청문회 이어지지 하듯이 않고. 네. 이렇게 하면. 좀 어린이집에 있으면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어린이집에 7시 반에 아침에 맡겨서요. 7시. 저녁 때 7시 반쯤 이제 찾으러 가죠. 네. 더 늦네요. 아까 7시라고 이준호 씨가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보통 6시 아닌가요? 보통? 아닙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더 길어졌나요? 법적으로는 네. 그 어린이집 저녁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침 저녁으로 이제 법적으로는 7시 반에서 7시 반인데요. 네. 근데 이제 저녁 때는 좀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이제 7시 반까지는 한다고 하지만 아침부터 애들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시 정도, 4, 5시 정도 되면 네.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갖 할머니, 할아버지 뭐 아니면 부모라도 동원해서 네. 그때쯤 데려가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올 때까지 따로 돌봐주는 거죠. 그러면 7시 반에 아이를 찾으러 가면 거의 아이가 혼자 있을 때가 있겠군요. 네, 거의 꼴찌 때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그렇네요. 똑같아요. 같은 네, 굉장히 좀 초반에는 울면서 달려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컸다고 웃으면서 달려. 그래요? 엄마. 그래도 갔을 때 애 혼자 있으면 마음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간발의 차인데 7시 20분쯤 가면 저희 애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늦게까지 남아있는 애들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이에요. 그러니까 야간 보육도 하고 있어서 네. 신청만 하면 9시 반까지 이제 애들을 둘 수 있는 건데 네. 작년에는 저희 애보다 이제 1살 많은 아이가 9시 반까지 있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좀 아이고. 늦게 가도 저희 애가 마지막이 한 명은 아니어서 적어도 한 약간 명은 더 있네. 저로서는 위로. 그렇지.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졸업을 하면서 네. 저희 애가 이제 가장 있으면 되게 늦게까지 있는 상황이 됐는데 네.
어저께는 한 7시 10분쯤 갔더니 네. 정말 엄마들이 때로 몰려왔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10분 차이에 뭐 많이 오고 뭐 다 가버리고 뭐 이러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글에 보면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내 다리를 꼭 잡는다 아이가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참 말만 들어도 좀 짠하거든요. 그 최 기자 어때요? 아이 때문에 좀 많이 울어봤죠. 뭐 회사에서 대놓고 울긴 좀. 회사에서 나는 최 기자 우는 거 봤어. 아 그때는 아이가 다쳐서. 네. 맞아요. 아, 회사에 있는데 다쳤다는 네네네. 소식을 들어서요. 네. 초반에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초기에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걸 이야기해 주느라고 전화를 많이 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익숙한데 어느 정도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잘 안 와요. 근데 그러던 중간에 이제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오면 굉장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러겠네요. 그때는 굉장히 되게 아플 때거나, 그러니까 웬만큼 열이 나서는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연락도 안 하거든요. 이제 해열제 먹이고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이제 연락을 하는 건데 그렇게 연락 온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2번 모두 다 다쳐서. 아니 한 번은 다쳐서고 한 번은 이제 저희가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 네. 체해서 애들은 체하지 않는다는지 저희 애는 네. 종종 체합니다. 아이가 잘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요. 키가 커요. 저보다 많이 먹어요. 네, 오. 아이가. 조금 있으면 엄마 따라잡을 것 같아. 그 정도의 덩치를 자랑하고 있다네. 그래요. 그 사실 이 직장맘 얘기를 잠깐 해보죠. 그 아이 키우고 직장 다니고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저희 다 가장 궁금한 게 잠은 제대로 자나요? 원래 사실 임신 기간에는 네. 뭐 겪어보신 분이 없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중간 원래 새벽에 자주 깨는 게 이제 임신 기간에 자주 깨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가 나와서 한 3, 4개월 정도는 2시간마다 한 번씩 그 모유를 먹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연습하느라고 그렇게 종종 깬다고 얘기를 해요. 임신 기간에. 근데 저도 좀 예민한 편이라서 저는 꼭 중간에 한번 3시 정도에 일어나서 기저귀를 한 번씩 갈아줘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이제 못 깨서 기저귀를 한 2-3개씩 채워서 재우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니까. 근데 저는 좀 엉덩이 예민한 막- 편이어서. 막 빨갛게 막 수준 올라올 텐데. 네. 뭐 저는 아직도 지금 새벽 3시에 한 번씩은 깨는 것 같아요. 애가 막 아이가 깨지 않아도 아이는 안 깨요. 아이는 그냥 계속 자는데 아우, 꼭 잘 저를 자는데네. 그치? 발로 차요. 정말 걔는 이제 무서워요. 발로 차면 아파서 깨는군요. 아파서. 건데 막 미니까 어, 저를 발로 막 계속 막 밀면서 네. 하니까 깰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건강은 어때요? 혹시 뭐 이렇게 엄마들이 이제 손목이 많이 아프잖아요. 아이도 많이 안고 뭐 회사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손목 어때요? 같은 거 아픈 것도 네. 애가 이제 다들 백일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일의 기적이라는 게 이제 애가 이제 몸을 잘 가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목이나 이런 걸 잘 가누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시점이 100일이에요. 네, 그래서 백일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되면 이제 잠 자는 시간도 길어지고, 애가 이제 목도 좀 잘 가누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백일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렇구나. 그것과 더불어 엄마들이 아픈 것들 좀 나아져요. 그러니까 손을 좀 덜 쓰고, 그러니까 3개월은 좀 약간 빠르고 한 6개월 정도 되면 뭐 다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기사에서 보면 남편 이렇게 잘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참 당신은 이런 걱정을 안 하지 이런 얘기하는 대목이 있는데 최유진 기자는 어때요? 저는 남자들도 그 소리가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 정말 안 오늘 들립니다. 저도 궁금해요. 애가 정말 안 우는 게 안 들릴 정말 리가 안 없어요. 들려요. 안 들릴 리가 그렇게 없는데. 빽빽 우는데 안 들릴 안 리가 아. 듣고 없어요. 싶은 게 아닐지. 그래요? 네. 그럼 남편도 그 빽빽 우는 속에서 저희 잘 자나요? 저희 남편은 좀 예민한 스타일이긴 한데 네. 어쨌든 좀 그 시간이 길어진다 싶으면 와요. 아. 와서 이제 봐주는데 네. 좀 본인도 피곤하죠. 일하고 막 이러니까. 네. 근데 남편이 약간 좀 짜증이 섞이게 이제 얘한테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엄마랑은 좀 그렇지. 달라요. 네네. 근데 전 또 그게 보기 싫거든요. 그러게요. 애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아 그럼 됐어 내가 볼게 뭐 이러나요? 예. 아. 저희가 싸운 적이 없는데 이제 애기 낳고는 좀 그런 걸로 오. 예. 크게는 아니고 그러면 뭐 이 기회에 남편분께 음성 편지 한번. 잘하고 있어. 뭐 잘하고 있어? 근데 엄마 네. 아빠가 똑같이 일을 하고 아이도 같이 키우는 건데 꼭 엄마만 일어나서 봐야 한다는 게 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 부부들은 또 많이 달라요. 그래요? 젊은 부부들은. 최규현 씨는 어때요? 저는 잠은 제가 보장받는 시간. 잠은 충분히 자고.
이게 제가 뭐 다른 살림들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예, 빨래 이제 널고 아내가 이제 손목이 아프니까 뭐 드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설거지, 밥 차리고 뭐 밥하고 빨래 널고 뭐 이런 거 이제 쓰레기 버리고 뭐 이런 거 애기 또 기저귀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다 제가 다른 살림들을 하고 이제 협상을 했죠. 자는 시간 보장해달라. 잘 밤에는 깨우지 마라. 예. 뭐 이 공정한 협상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어때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그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나. 그 우리 뭐 최유진 기자도 바쁘니까 이제 뭐 마지막으로 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사실 이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 키우는 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직장에서 막 배려를 한다고는 하는데 직장에서 배려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눈치 보이는 것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죠. 예, 그런 게 좀 어떤가요? 많이 괴롭나요? 뭐 괴롭죠. 왜냐하면 이제 저는 6시 땡 하면 나가야 되는 입장인 거고 네. 그 일이 딱딱 그렇게 끝나는 일은 사실 세상에 별로 없을 것 없죠. 같아요. 후배들도 네. 늦게까지 일하고 뭐 선배들도 늦게까지 일하는데 이제 네. 6시에 땡 나갈 때 좀 눈치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 와중에 제가 5시 55분쯤에 기사를 넘긴다거나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최유진 기자 그 바쁜데 그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입니다. 여러분은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를 듣고 있습니다. 네, 최유진 기자를 그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아까 이야기에서 제가 참 되게 좀 신기한 게 딱 네. 어떤 기간이 딱 지나니까 그게 낫네요. 아이가 그러게요. 크는 거하고 엄마의 그 몸 상태하고 네. 연동이 되는 거네요. 그죠? 저 아이는 제가 요즘 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건데 몸이 이렇게 엄마랑 아이랑 몸이 따로 있지만은 네. 주민등록번호도 따로 있고 엄연히 두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 아직까지 계속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네요. 그냥- 마치 이제 탯줄로 이어져 있었던 네, 그냥 것처럼. 보이지 않게 네. 그냥 약간 유선으로 있던 게 네. 약간 요즘 무선으로 된 그러네. 네. 그 비유 오, 괜찮다. 그러네요. 이게 유선이 무선으로. 저 틈을 어떻게 치고 들어갈까 항상 저는 늘 고민하고 아이한테 이제 세뇌 교육을 시키죠.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해야 된다. 늘. 엄마들이 몸이 사실 거의 슈퍼우먼이거든요. 예. 이게 왜냐하면 직장에서 되게 우리도 요즘 다 거의 컴퓨터로 하니까 이 컴퓨터로 하다 보면 이 뭐 목 디스크부터 시작해서 여러 증상이 있거든요. 지금 강 PD 막 고개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우리도 아픈데 엄마들은 직장에서 끝나지 않고 집에 가면 또 일을 해야 돼. 그렇죠. 설거지, 손빨래도 많이 빨래, 해야 되고, 거기다가 애 집안일. 안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몸으로는 이 골병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 네네. 뭐가 시사타치?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시사타치. 네. 제가 시사타치로 이 직장맘들의 건강 상태에 관한 네. 기사를 하나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2012년 통계청이 발표한 맞벌이 가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43.5%가 맞벌이 가정. 이렇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기혼 여성 10명 중에 4명은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직장맘인 거죠. 와. 네, 많죠. 네. 근데 이 직장맘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몇 가지 증상이 있는데 이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이 여성 민감 부위의 증상이 잦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왜 그러냐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 민감한 부위가 가렵거나 분비물이 증가하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그냥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진단을 받아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장시간 업무하고 집에 와서도 또 가사 노동을 하잖아요. 네. 어디가 제일 그 아플까요? 손목이죠. 예, 아무래도. 손목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키보드하고 마우스 사용하는 데다가 집에 가면 빨래 설거지 이렇게 되거든요. 손목 쓸 일 많죠. 예, 손목 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난해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136만 명이 건초염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중 60%가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건초염. 예, 예. 네. 그 다음에 손목도 손목인데요. 또 이제 허리도 문제입니다. 허리.
왜냐하면 장시간 앉아 있잖아요. 계속 앉아 있잖아요. 네, 장시간 앉아 있는 데다가 집에서는 허리를 굽혀 일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빨래를 하거나 네. 아니면 사실 아이를 안고 있고 뭐 들고 할 때도 허리에 힘이 많이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허리 통증이 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사실 뭐 뾰족한 대책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회사 일을 좀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그건 거의 안 되고 집에서 허리를 굽히지 않도록 이렇게 높이를 좀 조정하라는 거죠. 뭐 발받침대를 사용해 가지고 높이를 좀 맞춘다든가. 싱크대 받침대를 놓는다거나. 그리고 이제 온냉찜질 이런 걸 좀 하라는 거죠. 이거 특히 사무실과 가정에서 네. 1시간에 한 번씩 한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실 저도 여기 일하면서 안 돼요. 50분 일하고 10분은 내가 스트레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네. 정말 안 되더라고요. 알면서도 힘든 하다 보면 일이죠. 어느새 몇 시간 훌쩍 가 있어요. 맞아요. 사실 그 10분 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어려워. 네,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 탈모. 탈모. 네, 탈모. 네. 뭐 저는 뭐 저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네. 온몸에서 다 빠지시나요? 아니요. 이상하게 뭐 위만 빠져요. 그렇지. 그 충격을 이제 온몸으로 느끼고 계시다. 그렇죠. 오해할 뻔했네. 네, 근데 요즘 이 탈모가 저 같은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죠? 여성들도 심하다고 하대. 근데 스트레스성으로 예, 탈모가 예. 많이 진행된대요. 근데 특히 이제 아이 낳고 나면 탈모 그 머리가 좀 많이 빠진다는 그렇죠. 얘기 네. 그거는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데 네.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 머리가 계속 이제 좀 안 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탈모에 하는 그 처방들 뭐 그런 처방인데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그런 처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해봐서 알지만 별 도움이 없는 것 같고 네. 이 문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원인이 스트레스니까. 예,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제일 클 거예요. 근데 아까 이 글에서도 나왔지만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대요. 근데 아이가 크면서 점점 만족도가 조금씩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어린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직장 일을 병행하면서 이 상당히 우울감이 높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아이한테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 같고 그렇지. 직장에서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렇죠. 마음이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만족도가 되게 낮은 거죠. 그게 네. 이 상당히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게 탈모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사실 방법은 모르겠어요. 뭐 마음 편하게 먹어라. 이건 진짜 하나만 하는 얘기고. 방법은 있죠. 있어요? 뭔가요? 일단은 이제 어린이집 뭐 아이를 이제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많아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하는 보육의 질이 높아지려면 거기에서 일하는 이제 보육 교사들의 이제 그분들의 일하는 환경 같은 것이 좀 많이 개선될 필요가 있죠. 인원도 좀 많이 보충되면 그렇죠. 좋을 것 같고요. 너무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아이들을 이제 네. 보게 되니까 엄마들도 그게 불만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지사는 그게 쟁점이 됐더라고요. 네 맞아요. 보육교사의 네. 공무원화. 네, 이게 지금 쟁점이더라고요. 네. 네. 뭐 하여튼 우리 사회적으로 찾아볼 일은 많죠. 그리고 여기 전소연 기자님도 글에 썼는데 네. 그 아이 때문에 연차를 내는 것이 막 눈치가 보이는 이런 상황. 연차 없는 휴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휴가 내가 쓰겠다는데 눈치 봐야 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점점 뭐 의식 개선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노동 문제로 이렇게 또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문제고 얼마든지 사회가 이런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덜어줄 방법은 뭐 여러 가지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이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게 내 권리를 찾으면 원래대로 하자면 누군가가 이제 다른 게 이제 일이 나눠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피해가 안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열악하다 보니까 내가 내 권리를 찾으면 누군가가 그 일을 떠맡게 되는 구조 때문에 이게 권리를 찾아가면서도 본인이 이렇게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좀 불편한 이런 현실이죠. 불편한 진실이 있죠. 회사는 아무것도 손해 보지 않는 거죠. 그렇죠. 노동자들끼리 서로 미안해하면서 떼어 나가야 되니까. 네, 여기까지 기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다음은 덤시 시간입니다. 꽃잎. 공장 앞 상공회의소 울타리, 벚나무 아래 선거 유세차. 확성기 소리 시끄럽다. 야, 이놈들아, 그만 좀 떠들어라. 쪽잠 자는 우리 오주임 잠 깨겠다. 보기에도 아까운
저 꽃잎 다 지겠다. 예, 짧은 시입니다. 네. 짧네요 진짜. 네, 아이 키우는 이야기와 관련된 건 아니고요. 선거. 네,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선거가 이제 일주일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 키우는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찾으려고 시를 보다가 이 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았구나 하고 주워왔습니다. 네. 김용만 시인의 꽃잎이라는 시고요. 일과 시라는 동인이 있습니다. 그 현장문학, 노동문학 하시는 분들의 동인 모임인데요. 이분들이 8번째로 낸 시집이죠. 저 많은 꽃등들이라는 시집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시집은 2005년에 삼창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예, 뭐 시가 짧아서 뭐 다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공장 앞에 상공회의소가 있는데요. 상공회의소는 그런 것이죠. 이 높은 분들이 그렇죠. 넥타이 메고 이렇게 앉아서 사장님들하고 이른바 얘기하는 경제계, 재계 재계. 할 때 대표하는 기구 중에 하나죠. 그렇죠. 사장님들하고 뭐 정부의 경제 관료들이 모여서 나라 경제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곳이죠. 그 앞에 선거 유세차가 서 있습니다. 확성기 소리 시끄럽게 뭐라뭐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인은 이놈들아 그만 좀 떠들어라 하고 쪽잠 자고 있는 오주임의 잠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아까운 저 꽃잎이 질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뭐 선거를 투표를 안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을 것이고 어떤 정당, 어떤 후보 뭐 다 마음속으로 생각들 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냥 일하는 이 공장에서 일하는 오주임 같은 분들이 편하게 잘 수 있게 하는 세상. 그리고 이 보기에도 아까운 저 꽃잎들 저렇게 사소한 생명들 목숨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분들에게 좀 투표로 이렇게 좀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하여튼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범신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은 소 한 캠페인입니다. 네, 강 PD 놀랬지? 우리 이렇게 하고 있었어. 저는 이거 참 편한데 왜 할 때마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어색해하지? 나는 할 때 아주 더 그냥 어색한 것 같아요. 편한데 난. 네, 그 택배 기사 아저씨께 감사의 문자 보내기. 네. 네, 이번 달 그거 하고 있는데요. 네. 혹시 뭐 인증샷 올라왔거나 그런가요? 제가 드디어 해봤습니다. 직접 해보셨어요? 그래요? 제가 진짜? 웬만한 물건 같은 오. 잘 안 사는 사람인데요. 네. 오랜만에 책을 한 권 사고 받았는데 네. 예, 그래서 회사 밑에 네. 그 택배 보관처에 맡기고 네, 갔으니 찾아가시오라고 문자가 왔길래 문자가 찾아가시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런 여지로 이제 문자가 왔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뭐 날 더운데 뭐 이러면서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답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두근두근하면서 네네네. 이렇게 네. 보냈는데 네. 네. 어떻게? 보내기만 했습니까? 그걸 끝이었어요. 답장이 따로 안 오고요. 예. 답장이 많이 없었어요. 바쁘신가 봐요. 많이 바쁘신가 봐. 혹시 사실 바쁘면 네네. 문자 못 보낼 수 있어요. 네, 네. 택배 기사님이 처음에 문자를 보내주실 때 웃음 표시가 있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 기계인가? 기계가 보냈나? 그래서 저는 늘 답장을 기계가 보낼 수도 있겠다. 아주 늘 답장을 보낼 때가 있는데 답장을 못 받을 때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기사님이 웃음 표시를 넣었을 때 답장을 보내줄 때가 많더라고 요 확률상. 조금 여유로울 때. 그래요. 아니면 뭔가 기계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직접 찾아가라는 메시지를 직접 보내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 웃음 표시에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지난주에 알라딘에서 책을 하나 주문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답장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예 저는 문자가 안 오던데. 그날 저녁에 오게 저기 알라딘에는 그날 저녁에 도착 예정이다 해서 근데 그날 저녁에 안 왔고 네네. 다음 날 오후쯤인가 왔나 봐요. 근데 거의 소리 소문 없이. 연락 없이. 네, 저한테는 전혀 연락이 없고 많이 그러고 바쁘셨네요. 마음이 바쁘셨네요. 더 많이 바쁘셨다. 네. 뭐 네. 답변을 안 하셨다고 해서 제가 전혀 뭐 속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바쁘시니까요. 그 문자를 보내면서 제가 네. 이미 굉장히 막 그렇죠. 그 기분이 자체가 좋아서. 네, 그렇죠. 맞아요. 뭔가 네. 사소한 그 네. 꼭 우리가 뭘 거지만 바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꼭 반드시 뭐 답변을 바라겠다 이런 건 아니니까. 기사님도 나중에 문자를 확인하시고 아마 기운을 얻으셨을 거예요. 그랬다면 분명히. 좋겠네요. 네. 네, 저희 사소한 캠페인에 함께 응모해 주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증샷과 참여 후기는 페이스북과 카톡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페이스북 이털남 페이지는 주소 www.facebook.com/이털남 스펠링이 ETULNAM이고요. 카톡 아이디는 오마이사이다. OHMYSAIDA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참여 후기 보내주시는 것도 좋고요. 네. 의견도 좀 보내주십시오. 아. 네, 다음번에는 뭘 했으면 좋겠다. 저희 네네네. 그 요즘 애청자 중에 애청자, 네. 의리의 애청자 김현수님께서 네. 매주 저희 방송 후기를 굉장히 아주 네. 꼼꼼하게 고맙습니다. 의견을 주시거든요. 네. 김현수님도 지금 의견 하나 주신 게 있어요. 아. 네, 다른 분들도 네. 다른 의견 좀 앞으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네, 하는 네. 캠페인 주제 많이 보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왜냐면 다음 주가 이제 6월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바꿔야 좀 바꿔야 됩니다, 돼, 이제 이제. 아, 네. 안 바꿀 기대됩니다. 수가 없어 이제.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다음은 청취자 퀴즈 시간입니다. 규아 씨, 이번 주 청취자 퀴즈는 뭐죠? 오, 그거 앞에 나오는 우리 그 목소리인데요. 곽승희 좀 기자. 자신 있게 그럴까요? 하세요. 조금 더 규아 씨, 이번 주 청취자 퀴즈는 뭐죠? 오. 네. 이거 사실 되게 중독성이 있어요. 네. 아, 이번 주 저도 사는 늘 이야기 따라해요. 주제는 뭐죠? 이게 이거 좀 아주 유행했으면 재밌어. 좋겠어요. 아, 네, 그래요? 뭐죠? 네, 이번 주 청취자 퀴즈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글쓴이는 새벽에 아이가 열이 나자 이곳에 전화해 응급 의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곳에 들어갈 전화번호는 무엇일까요? 1번 911, 2번 112, 3번 114, 4번 119, 5번 119981? 응모 방법은 사소한 캠페인과 같습니다. 페이스북 이털남 페이지와 카톡 메시지 오마이사이다로 응모 가능하십니다. 청취자 퀴즈에 응모해주신 분은 추첨을 통해서 책 또는 연극 관람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상품 중 책은 오마이뉴스 12명의 시민기자가 쓴 오마이북의 나는 시민기자다 이고요. 연극 관람권은 대학로에서 공연 중인 기주봉, 정재진, 주진모 주연의 관객 모독입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관람권 2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남겨주실 때는 원하는 상품 꼭 남겨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난주 정답도 아울러 말씀해 주세요. 네, 지난주 정답은 5번 본방사수였습니다. 방사수. 네, 정답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응모해주신 정대춘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대춘님께는 연극 관객 모독 관람권 2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수 정태춘 가수가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저도 보내주신 잠깐 줄 순간 어. 딱 그렇게 잠깐 봤네요. 네. 네. 아니라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다들 육아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되게 말만 그럴듯하게 한다는 거죠. 아이가 울어도 세상 모르고 사는 남편처럼 직장 다니랴 아이 키우랴 골병이 들어가는 엄마들 모른 척하지 말고 일이든 시간이든 배려해 줍시다. 특히 직장 동료들이 챙겨줘야겠습니다. 물론 직장에서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일을 내가 더 해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많이는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금씩만 더 배려합시다. 자, 오늘 방송 마칩니다.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회원들의 후원으로 만듭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은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 5월 마지막 방송. 지금까지 진행의 이준호, 최규화, 이은영, 제작의 돌아온 PD 강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